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은 최기호 교수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인 심리에 대해서 저하고 서로 수업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 노인 세대가 급증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 심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노인들의 삶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인 심리 상담의 2급 자격증을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 1강으로 노인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이 단원을 마치게 되면 우리 교육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 문제의 현황의 평균 수명과 노인 인구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통해서 이제 3만 불 국민 소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소득은 당연히 생활 수준의 향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60세까지 살던 이런 그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폭 증가 및 자녀의 부양비와 학비 부담률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 다시 말하면 저출산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보다는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급속히 증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62.3세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75.9세, 2005년도에 77.9세로서 지난 35년간 13년 이상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의 추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명 연장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고 2030년도에는 81.9세로 2050년에는 83.3세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의 평균 수명은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8%에 불과했었는데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 2020년에는 15.7%로서 완전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 현상 중 하나는 80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 비율의 상대적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령사회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 즉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의 비중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이 65세는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7%,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14%, 초고령 사회는 20%를 고령 사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하는 가족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부모 부양 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전통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통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지켰던 사회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활 능력이 없는 노부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는 이런 사회죠. 또 경로효천의 가족 규범이 뒷받침돼야 되고,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영농 기술을 전수해주고 생산수단과 농토를 물려주는 이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적 지위에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를 소중히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유도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든지 물려줄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자식을 통제할 힘도 없어지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부자간에 있어서도 지속적 신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와 동일하게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는 가족 문화에서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산업화된다든지 도시화된다든지 분업화함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공업의 발달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화는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화나 도시화 또는 분업화에 따라서 이제 그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행하는 일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해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노인 가족들의 가족 구성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부와 손자, 이런 자녀들을 포함한 3대 동거형 가족 유형은 주로 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가족 제도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만의 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 또는 별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부부만 사는 그런 가족이 26.6%, 또 노인 단독으로 사는 비율은 24.6%, 합계 51.2%는 이미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2005년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 생활과 관련된 문제 중에 경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절대 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대립되거나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특히 문화적인 생활면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빈곤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 두 가지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48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노인들이 농촌 노인들에 비해서 또는 연령별로는 60대 노인은 70대 노인보다 소득이 많았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별 분석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소득 수준도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원에 의해서 생활하는 노인을 제외한 50% 내외의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생계비 보조에 의해서 노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또는 고령 후기 노인일수록 소득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 시절에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생활과 관련된 문제 중에 노인의 건강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가 넘으면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한두 가지 병은 내포한 상태에서 여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신체적 부자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우리가 수발과 간병을 받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설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들과 동거하던 과거의 가구 형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수가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택 구조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는 노인 전용 아파트나 유료 양로원 또는 노인 촌락 또는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는 노인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노인들의 희망사항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보다 고가 또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 노인들의 희망사항은 최소 한도의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시설들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최소 한도 가질 수 있는 즉 1차적인 그런 희망사항들을 저소득 노인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 생활과 관련된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독과 무료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문제가 되는 것 중에는 무의, 할 일이 없고 또 고독하고 시간의 무료함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 연령은 이제 55세입니다. 또 길어야 60세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수명 연장의 추세에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에 육박하고 있는데 퇴직자들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관리권이라든지 가세 결정권, 또 손자녀의 훈육권 등의 역할을 이제 잃어버린 지 꽤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고독감과 고립감을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고통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무료함을 해소시켜주는 사회적 제공 프로그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특정한 재능이나 능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여가놀이, 즉 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죄의식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빈곤사회, 청장년 시절을 살아왔던 노인 세대는 여가 활동과 여가 수단에 대한 경험과 훈련 부족도 노년기에 무료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1강 여러분들에게 노인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직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노인으로서 미리 이런 노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강의를 청취해 주신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